자, 333번. 요거는 조금 쉽죠? f 오브 절대값 fx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만으로 마이너스 3, 1, 마일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일단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절대값 f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과 1일 때 0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얘는 절대값이 될 수 없으니까 fx가 뿔마 1 뿔마 1에 대한 실근 x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개수는 보시다시피 1일 때 2개, 마이너스 1일 때 2개. 그래서 전체 개수는, 그 다음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합은 지금 보시면 그래프로 푸는 문제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2일 때 이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의 평균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은 이거에 대해서 어때?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 자,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원래 이 적어도 버전이 제일 귀찮죠? 이게 뭐예요? 약간 하이에나 같아. 확 풀다가 몇 번이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시 풀다가 풀고. 자, 이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숙제를 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나랑 그 근분리 관련해서 문제들을 많이 안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분리 파트를 이거 과제 체크를 한 다음에 근분리를 다시 할 텐데, 특히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류의 문제는 조금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러나 저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나 x가 1이라는 거를 근으로 갖는 경우를 따로 떼냅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지나가는 거를, 이 경계를, 이 함수가 지나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러면은 뭔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 될 때는 이렇게 되면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쓱 넣어서 x제곱 블라블라 블라블라 해보면, 이 경우에는 어쨌든 이러한 해를 적어도 하나 갖는 거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이라는 해를 갖는 경우 x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2m은 0, 따라서 m은 0이 됩니다. 오케이. m이 0인 경우에는 참고로 x는 0하고 1이라는 두 개의 근을 갖고, 얘도 오케이. 자, 이제 더 이상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경우에는 그래프들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한 개씩은 두 개. 그러니까 됐잖아. 이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 중에서 중근인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M 플러스 그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경우들을 따로 나눠요. 난 나누는 게 좋아.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근을 갖는 경우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우 중에서 따로 먼저 해야 될 건데 일단은 중근을 갖는 경우 왜 그걸 따라서 따로 빼는 이유가 없어요. 뭐? 따로 빼는 이유가 없어요. 는인 경우와 나머지 경우는 다 부등식으로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절대 안 들어가겠지. 네. 여기엔 절대 등호가 안 들어가고 얘네들은 등호가 다 등호로만 나온단 말이야. 나중에 합체할 때가 편해. 얘네들을 여기에 섞어버리면 이게 등호가 너희들이 봤을 때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방법. 네, 감사하다고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m은 0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m이 3 플러스 마이너스 2 3, 3, 9니까 1루트 2 이와 같이 될 텐데요. 자, 보다시피 중근이 2분의 m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 2분의 m 플러스 1이라는 중근은 어떠한 값인지 여기다 더하기를 해서 2로 나눠보면은 2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루트 2는 일단 저 범위에 안 들어가고 2 마이너스 루트 2는 저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m 값이 실제로 3 마이너스 2 루트 2인 경우는 오케이. 자, 됐어. 이제 뭐만 하면 돼? 세 개의 부등식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합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f-1과 f1의 곱이 0보다 작다. 요 버전. 자, 얘를 fx라고 볼 거예요. 이거 두 개는 합쳐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을 넣으면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있는 3m 플러스 2 얘네들이 0보다 작다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경우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조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m인데 이게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버전이니까. 그러면은 m은 3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거나 3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다. 요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과 1을 넣었을 때, 즉 m과 3m 플러스 2가 모두 다 0보다 크다. 그럼 m은 0보다 크고 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니까 합체해주면 m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따져야 될 게 이 축입니다. 이 축 2분의 m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2를 곱해서 1을 빼주니까 m은 마이너스 3, 1. 자, 그러면 요만큼을 합체를 시켜봅시다. 1, 2, 3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어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집합. 자, 얘네들의 교집합은 0과 1 사이고요. 0과 1 사이. 그 다음에 얘하고의 교집합이 생겨야 되나? 생기죠? 0과 3-2 루트 2 미만. 이렇게. 에고 힘들어라. 그러면 지금 네모친 이거 세 개랑 얘랑 합체시킬 거예요.
자, 합체라는 거는 합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하가 되겠지. 왜 합산이 저렇게 돼요? 응? 몰라? 왜 저렇게 돼? 몰라.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해봐야지. 아, 안 그래? 아니요. 오늘 이런 거 한 2개 정도 더 풀 거예요. 그 다음에 300. 근데 응. 수익 배우니까 응. 수익 방법이 응. 굉장히 생명력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문제를 자꾸 이런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아 라고 하기 시작하면 니네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없잖아.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표준적이야 라고 나는 해야 돼. 오케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는 가끔씩 오케이? 이런 근분리 문제를,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 보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냥 이거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될까요? 그런 경우 많아요. 선생님도 적어도 딱 보면 왠지 여사건으로 하고 싶고 막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쌤, 응? 저 중근에서요. 응? 2분의 n 플러스 1이 2 풀마 루트 2잖아요. 응. 저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체크한 거냐고? M이 이렇게 나왔지. 중근을 갖는 M이. 그럼 그때의 중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중근이야. 그럼 그 중근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걸러낸 거야. 자, 그 다음에 337. 이은 때문에 젠센 부등식 얘기한 거야 혹시? 아니 골로 공원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아!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자, 이 fx 더하기 f1-x는 3x제곱이라는 이러한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은 그냥 100만 년 전부터 답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풀으라고. 그죠? 자, 이 fx 더하기 f1-x는 3x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대신 1-x를 대입해서 2f1-x 더하기 fx는 3 1-x의 제곱
그러면 내가 이 두 연립방정식에서 fx만 살리고 싶어. 1번식, 2번식 있으면은 1번식 곱하기 2 한 다음에 2번식을 빼. 그럼 3 fx는 6x제곱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x제곱. 놀랍게도 fx가 나와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x제곱 이렇게 fx가 나옵니다. 그치? 이런 류의 문제가 몇 개 있어 시리즈가. 가장 흔한 시리즈가 뭐 2fx 더하기 fx분의 1 이게 주어진 경우 이런 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응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아래로 부르긴 이런 경우에는 자 젠셀분식을 우리가 일반화하고 그럴 필요조차도 없지만 그냥 단순히 이렇게 x1, x2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x1, x2가 다를 때에는 얘보다 얘가 클 테니까 3이 되겠죠. 근데 x1, x2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지금 이거 337분의 니은 참이라고 나와있어? 건실이라고 나와있어? 3이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엄밀하게 보면 x1, x2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젠셀분식도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뭐 문제 의도대로 따라가 주긴 하는데 이거는 알아서 체크해 보시고 이것도 알아서 체크해 보시고 그죠? fx를 아는데 뭐 기억하고 디귿은 다 해볼 수 있죠. 아쌤 요즘에 맨날 삼성역으로 다녀가지고 거기 아셈타워 그거 얘기하는 줄 아셈 알아요? 아셈타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무역센터 몰라? 무역센터. 근데 얘는 요 아이디어가 달아서 그다음 3, 4, 5 3, 4, 5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그는 모두 3의 배수이고 x는 알파 베타일 때 모두 3의 배수.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9a는 0 얘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좋은 거. 자,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을 3m과 3n 이렇게 나눌까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는 부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n b는 둘이 곱해서 9mn 그걸 여기에 넣어서 b제곱 플러스 36a가 0이다. 여기에 이 친구들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방정식 유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지. 선생님이 만드신 거 같은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문제 만드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문제 넣으신 거. 그래서 마음에 쏙 들지. 네. 다음으로 그럼 27로 27. 이렇게 되네요. 응? 또 그냥 못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럴 때 M&A 정수라는 거 가지고 그냥 적당히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케이? n제곱 n제곱 4m 더하기 4n인데 이게 다른 거보다 양변의 절대값을 비교하면은 얘가 이제 금방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이 문제의 의도랑 좀 다르게 지금부터는 흘러갈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쨌든 양의 실수고 그러면 4m 플러스 4m 아닙니다. 그냥 MN이 양수라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그 크기 관계를 이용해서 MN은 대칭이니까 크기 관계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값이 좀 뻔하긴 한데 그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3m제곱 n제곱하고 단순히 4m하고의 크기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빼보면요 3m n 제곱하고 4하고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자. 만약에 x는 0이라는 근을 하나 갖게 되면요 b가 0이 될 텐데 b가 0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a는 0이라는 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a도 0이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 x제곱은 0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ab가 0이 아니다라는 그 조건에 맞지 않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m에는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들의 크기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응? m제곱 n제곱 나눠서 하면 4분의 3은 k분의 1을 다 m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뭇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지금 뭘 선택할까 보는 거야. 왜냐면 m제곱 n제곱이고 얘는 겨우 1차식이잖아요. 겨우 1차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m이 조금만 커지면은 얘네들은 거기에 한없이 못 미쳐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아까 보호 얘기도 하지만 보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m하고 n 사이에 이런 크기 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m이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 얘네 둘 다 음수일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만약 첫 번째 m은 양수인데 n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3m제곱 n제곱이 4m 더하기 4n인데 이게 음수기 때문에 얘는 4m보다도 작아요. 그러면 m 지우고 나면 3m n제곱이 4보다 작아. 그럼 만족하는 m에는 1,
마일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해봤을 때 그럼 다시 여기에다 넣어주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x를 쳐줘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m하고 n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는 어떤 걸 해보려고 그랬냐면 이러다 보니 여기에서 산기를 쓰려고 그랬다가 살짝 멈칫한 게 이 루트 루트가 나와. 아니 루트가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MN에 진짜 위쪽 바운더리가 나와야 되는데 로우 바운더리가 나와요. 그럼 MN의 로우 바운더리는 하등 문제가 이제 잘 풀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다가 이제 멈춘 거고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 플러스 사인을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m제곱 n제곱 나누면 나갔어. 나눠줄게. 네. 자, 3이 바로 m제곱 n제곱으로 나누면은 4로 4로 묶고 m n제곱분의 1하고 m제곱 n분의 1 mn분의 1도 묶어서 이렇게 네, mn분의 1도 묶어서 4 mn분의 1까지 다 묶어줄게. 그리고 4분의 3 묶어서 4분의 3 mn분의 mn분의 1에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그리고 mn이 2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그럼 못은 자, 만약에 이제 n이 mn이 둘다 만약에 1이 가능하다. 일단은 1을 한번 넣어보게. 1을 넣어볼게. 1을 넣어보면은 4분의 3은 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m은 뭐가 나와? 2가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런데 n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한 거니까 n이 1보다 크다면 우변의 최소값은 최대값은 mn에 둘 다 2를 집어넣은 4분의 1 이게 최대값이다. 근데 이게 4분의 3이다. 그러므로 n이 1보다 큰 거에 대한 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실제로 이 문제는 옛날 이제 공부사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의 문제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보시다시피 엄청 어떻게 보면 너희들 정수론 쪽에서나 풀만한 문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정방 형식을 교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어, 349번. 이차 방정식이 A가 어떤 실수값을 가져도 근이 될 수 없는 실수 X. 네. 저거 마지막 줄 여기 우리가 MN 중에서 지금 N을 조금 더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W 에러지라고 하죠. W 에러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세팅 하에서 둘 중에 더 작은 N이 만약에 1이라면 M이 2가 나오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N이 1보다 큰 경우잖아요.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MN이 2, 2일 때가 이게 최대야. 그지? 그쵸?
1보다 크니까 분수니까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니까 n과 n이 2 이때가 이 값이 최대가 됐다. 근데 그 최대값조차도 4분의 1밖에 안 돼. 당연히 4분의 3은 어떻게 치고 아니 그러니까 값이 없다고. 만족하는 mn이 없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최대가 4분의 1이야. 근데 얘가 4분의 3이 되는 mn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n이 1보다 클 때는 없다. 그래서 해가 이거밖에 없다. 응? 이거입니다. 자, A가 어떠한 실수값을 가지더라도 근이 될 수 없는 실수 X를 구해야 돼. 그럼 우리 재용이 또 이거 근의 공식 써? 좋아요. 썼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A에 어떤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A로 못 구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1 플러스 x 그다음에 진짜. 플러스 진짜 이게 가짜니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하나 갖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a는 0이 아닐 테니까 이므로 또 하나의 x는 1 플러스 a분의 a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것도 a 플러스 1이라고 써주는 게 훨씬 맞겠네요. 그러면은 뭐 끝난 거 아니야? 이게 가질 수 없는 x값. 우리 유리함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잖아요. 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저렇게 문자 들어가 있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이 인수분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슈. 아니 이게 몇 줄에 된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찾아? 아니 A를 묶어야 달라. 아니야. A로 묶어도 인수분해 되는 게 보여야지. 그렇지 않아? 제가 이게 인수분해를 싫어하나 보네. 친구 중에 인수라는 친구가 이렇게 10,000원 빌려갖고 가가지고 연락 두절됐어? 네? 그건 돈을 안 빌려요. 맞네. 이차함수 fx ax제곱 플러스 c에서 x는 1 이하일 때 fx의 최대값이 fx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2다. 얘는 간단하게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살포시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fx는 c가 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c인 이러한 fx. 그때 거기에 절대값의 최대값이 2다. 이쪽이든 2라는 얘기예요. 이때 a의 최대값은 이라고 하네요. 자,
a의 최대값이면 굳이 a가 음수일 때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a가 뭐가 나와. 그럼 굳이 음수일 때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지.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큰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절대값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c가 0보다 클 때와 0 이상일 때와 c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c가 0보다 작을 때인데 c가 0 이상일 때는 절대값이 a 더하기 c가 최대예요. 그럼 이게 2란 말이야, 최대값이. 그리고 그러면 a도 0보다 크고 c도 0 이상인 상황에서 a의 최대값은 뭐겠어요? 2. 일단은 이렇게. 혹시나 c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c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2. 그럼 이게 조금 뻔한 게 얘랑 절대값이 같을 때가 a가 최대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0을 집어넣은 c도 c가 음수니까 이 c의 절대값, 즉 마이너스 c가 2 이하고 그 다음에 1을 넣어준 a 더하기 c도 2 이하를 만족하는 a 값의 최대값은 뭘까요? 4. 그래서 a가 4, c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지? 이게 a의 최대값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얘가 더 크니까 a는 4가 되겠네. 근데 이거 이렇게 이거 절대값 씌웠을 때 오른편 부분이 부분 안에 1과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아,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a 값이 되게 작을 텐데 지금 여기 너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어.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네. 근데 안에 보면 서술형에서 감점을 먹는 그게 아니에요. 엄연한 한 경우인데 안 될 것 같은 거에는 직감이니까 해봐야 하는 거.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배제를 해야 될까? A의 절대값이 아무래도 폭이 넓어서 그러면 설명이 모호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a 더하기 c, 즉 a 더하기 c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절대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2 이하가 될 거고, 네? 최대값은 그냥 C 아니에요? 아니 절대값이 지금 절대값 얘기하잖아. 절대값은 여기서 c.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이 c가 마이너스 c가 2 이하가 될 거고, 그럼 c는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의 그런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더하기 c는 따로 하면 되겠네. 세 번째 경우라고. 이게 2의 1, 2의 2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c가 지금 0보다 작은 경우잖아. 그죠? 그럼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마이너스 c는 2 이하니까 이때는 a의 범위가 2보다 작죠? 됐죠? 그럼 이거는 얘네들 경우보다 작게 나니까 최대값은 작년에 요 파트를 2차 함수 요 파트를 엑슨 주생
올드하게 했거든요. 올드하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들은 되게 싫어요. 막 쪼개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한 번에 쉽게 안 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그렇습니다. 자, 더 질문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 잠깐 쉬긴 할 거야. 얘기했던 대로 근분리들을 조금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앞은 제가 뭐 더 할 건 없거든요. 그 앞은 뭐 정수근이든 이런 것들 혹시 잠깐만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만 좀 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했네. 120페이지 건드려. 쉬었다 하자. 유난히 힘들네.